자, 우리는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이번이 아마 세 번째, 총 3시간이니까 9시간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 같은데, 중간고사 전에 리스트 스퀘어를 한 번 했고, 저번 주에 리스트 스퀘어를 한 번 했고, 코딩으로, 이번에 리스트 스퀘어를 한 번 더 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뤘던 리스트 스퀘어는 리니어 시스템에서 리스트 스퀘어인데, 얘네들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확장이 된 첫 번째 방법이 레귤러라이즈드 리스트예요. 리스트 스퀘어에서 솔루션이 무한개가 나올 때 그것을 하나의 특정 솔루션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했고 그 첫 번째 방법이 티코노프 레귤러라이제이션, 두 번째 방법이 SVD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걸 저번 주 시간에 했고 오늘 할 것은 논리니어 리스트 스퀘어입니다. 숙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또 뭐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냐 커시브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 이거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은 널리니어 리스트 스퀘어, 1시간 반은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더 확장을 해야 사실 본격적인, 오, 재밌네, 가 되는데, 컨스트레인드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요. 로버스트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가 있고, 멀티 오브젝티브 리스트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참 좋은데, 어쨌든 우리는 응용 수업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그냥 하나둘씩 들어놓으면은 나중에 얘가 이렇게 막 장기 기억 메모리에 남아 있다가 생각이 날 수도 있으니까 KKT 컨디션이라는 옵티멀리티가 있고 라그란지안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배우게 되면 컨스트레인드 리스트 스퀘어를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는 넌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할 건데, 먼저 넌리니어니까 시스템을 리니어라이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라이제이션에 대해서부터 볼게요. 간단한 비선형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x는 y는 x-2 스퀘어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2,2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포물선이 되겠죠? 이 널리니어란 펑션을 리니어라이즈 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뭐 3,2에서. 그럼 3,2에서 리니어라이즈를 했을 때는 이런 3,2를 지나는 직선 형태가 되겠죠? 얘를 리니어라이즈 한 거는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리니어라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x는 3에서. 그럼 이 x는 3에서 리니어라이즈를 어떻게 하냐? 이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y의 변화량. x분의 x의 미수 변화량분의 y의 미수 변화량을 하면은 얘를 미분을 해주면 2x-4이고 이때 x가 3일 때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2.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x가 3일 때 기울기가 2이고 x가 3일 때 y는 3,2. 원래 식에서 x에다가 3을 넣어주면 y가 2가 되니까 y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y는 2x-4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죠? 조금만 더 어렵게 해봅시다. y는 x1-2의 제곱, x2-3의 제곱, 플러스 1.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됐어요. 이때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x1과 x2가 있을 때 y의 그램을 보면 x1을 기준으로 x1이 2일 때, x2가 3일 때, 2,3에서 y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2,3,2를 지나고, x2가 같다고 했을 때 y는 x1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어떠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되겠죠? x2가 같다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포물선이 되고 x1이 같다고 했을 때는 x2에 대해서 x2-3의 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 전체 그래프는 이쪽 포물선과 이쪽 포물선이 x1, x2에서도 쭉 이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결국은 2,3을 기준으로 x1, x2 이게 뭐 x, y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뭔가 그 크기잖아요. 이게 약간 원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y 기준으로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얘가 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 리니어라이즈를 해볼 거냐? 약간 다른 점. x1, y1, x2, y1이 3,2를 지날 때 3에다가 2를 넣으면은 111이니까 y가 3이 되죠. x1과 x2가 3,2일 때 리니어라이즈를 어떻게 하냐? 얘를 리니어라이즈 하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기울기에 맞춰서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텐데 얘는 3 플러스 y를 x1으로 편미분했을 때 x1, x2가 3,1에다가 x1의 1차 방정식 기울기 이렇게 방정식이 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공업 속에서 배웠죠? 배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편미분을 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한 건데 결국 y를 x1으로 미분을 하면은 2x1-4이고 이거를 x1, x2에다가 3,2를 대입해주는 거고 x1-3 y를 x2로 미분해주면 2x2의 제곱이니까 2x2-1을 3,2로 미분해 값을 넣어주고 x2-4 그럼 값 넣어주면 x1 3 넣어주면 2니까 2 x1 마이너스 x2에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x2 마이너스 정리하면 2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3 그러면 플러스 1 그래서
얘 원래 뭔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에서 3,2를 지났을 때 얘의 뭐 어떤 하나의 얘를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기울기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평면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평면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리니어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시는 쉬운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였고, 제네럴하게 x가 n차라고 합시다. fx가 이 x를 받아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1차원의 값으로 나와요. 그때 x가 뭐 예를 들어 x의 제로의 위치라고 합시다. x는 n차니까 벡터예요. x의 0, x의 1이라고 써도 되는데 얘는 x의 제곱, x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물론 벡터라서 제곱 3승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제가 괄호를 썼습니다. 어떠한 실제 수치를 가지고 있는 값에서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값에서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fx는 리니어라이즈를 하면 이 실제의 y값 여기서 나온 이 y값이죠. 에다가 이 함수를 x1으로 미분한 값 x는 x의 에다가 그때의 x의 위치값에서의 미분 기울기에다가 x 마이너스 x1 x는 벡터라고 했을 때 그 엘리멘트들을 x1, x2, xn이라고 하면 x의 제로는 x의 제로의 1, x의 제로의 이거의 쭉 반복입니다. x2에서 시그마 x 와, 아, x 여기 리니어라이제이션까지가 잘 이해가 되면 좋겠어요. 결국 여기서 했던 식이랑 똑같거든요. 그 값 위치에서의 값을 넣어준 거고 거기에다 x 마이너스 값 x 변수에 대해서 그 위치 이렇게 빼준 거니까 이게 제너럴라이즈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써지냐? fx의 제로에 매트릭스 형태를 써서 시그마 x1 아니 델타 f1 델타 f1 델타 x 각 미분한 값에다가 x는 x0 위치를 넣어준 거고 거기에다가 각자 곱해진 게 얘랑 곱해진 게 x1 마이너스 x1 제로니까 x1 마이너스 x1 얘를 좀 짧게 써서 fx 제로에 얘가 결국 그 위치에서의 기울기거든요. 얘를 그레디언트로 이러한 형식으로 이걸 쓸 수가 있고 얘는 결국 x의 벡터니까
원래 x의 벡터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0에서의 리니어라이즈, 여기에서 리니어라이즈 한 형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데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시다.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을 조금 복습해보면 ax-b 스퀘어를 푸는 건데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얘는 결국 에러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인데 널리니얼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이 매트릭스로 표현된 선형이 비선형 함수로 바뀝니다. x에 관한. 근데 어차피 비선형 함수니까 gx-b를 하나의 함수로 봐도 되죠. 그래서 얘를 fx 하나로 묶어버려도 되고 얘가 결국 에러입니다. 그랬을 때 이 gx-gx나 뭐 fx나 뭐 둘 다 상관이 없는데 얘를 결국 리니어라이즈 하는 거잖아요. 얘를 순간 리니어라이즈 해서 어떤 a처럼 ax 형태로 만들어내면 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 gx-b 자체를 리니어라이즈 할 거라 fx를 리니어라이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보면은 AX는 결국 A는 X가 n by 1 벡터라고 하면 X가 n by n 벡터라고 하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값은 그러니까 E1, E2 해가지고 EN까지 n by 1이 나오는 거예요. A를 어떤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n을 m의 차원으로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옵티마이즈 하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fx는 n을 가져와서 m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리니어라이즈를 한 거는 fx가 n 차원을 가져와서 그냥 1차원으로 만들어줬어요. 즉 그의 x의 제로에 원래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을 다시 쓰면 x-x의 제로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은 f가 하나의 차원인 으로 만들어준 거고 제너럴 할 때 f가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갔을 때 이 리니어라이제이션은 어떻게 써지냐? m 자코비안으로 써집니다. 이 자코비안은 그냥 단순하게 어차피 이게 에러 텀이 E1, E2 해가지고 E에 M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M번을 반복한 거기 때문에 함수가 F1, F2, F3, FM까지
x0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거에 각자 모두 다 이 그레디언트를 붙여주면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코비안이 되는 건데 자코비안을 그래서 전체를 다 풀었으면 이 그레디언트는 시그마 F1에 시그마 X1, 시그마 델타라 해야 되나? 델타 F2, 델타 X2, 아, F1. 이게 첫 번째 그레디언트였고 두 번째 그레디언트는 그냥 이게 F2로만 바뀐 거고 자코비안이 좀 막상 보게 되면은 복잡한 형태이긴 한데 이걸 막 자코비안만 나오면 저도 되게 어려워 지금도 어려운데 근데 결국에 확장형이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다시 처음으로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1차원이었을 때, 2차원이었을 때, 3차원이었을 때, n차원이었을 때를 이거 결국 그레디언트로 확장을 했고 이거는 함수 자체가 결국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함수 자체가 개의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 개의 값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함수를 다 하나씩 나눴다고 보면은 나눈 값을 결국 다 똑같은 위치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해준 거라서 그게 자코비안이 됩니다. 전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그럼 이 제너럴한 함수에 대해서 A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널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은 이 제너럴한 널리니어 함수에서 이 자코비안을 통해서 이러한 어프로치메이션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들어가가지고 리니어 스퀘어에서 ax-b 스퀘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법은 얘를 미분을 했었죠. 빨처리 아니야. 전체 미분으로 해서 이 미분한 값이 0인 값을 찾으면은 그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때 ax-b의 놈의 제곱은 ax-b의 트랜스포즈 ax-b로 쓸 수가 있고 얘는 전개를 하면 dx,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ax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b 이게 두 개가 되고 플러스 b 트랜스포즈 완벽한 우리가 미분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결국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 트랜스포즈 a b
x는 a 트랜스포즈 c. 이게 이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이 되었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에서도 리니어라이즈를 먼저 하고 리스트 스퀘어를 할 건데 지금 템포 혹시 괜찮나요? 너무 받아쓰기만 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말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네, 저도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잘 따라하고 있죠. 리니어라이즈를 하고 리스트 스퀘어를 할 건데 fx의 스퀘어가 얘를 리니어라이즈 하면은 x의 제로 위치에서 플러스 자코비안 x 마이너스 x로 리니어라이즈를 했다고 했어요. 리니어라이즈 하진 않고 리니어라이즈. 그럼 얘를 다시 써주면 x의 변수가 결국 여기에 있으니까 자코비안 x의 제로. 얘는 x 제로니까 결국 어떠한 상수 값인 거고 x 변수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묶어서 자코비안 x의 제로 x의 제로 마이너스 f의 x의 제로 이렇게 써주면 얘를 결국 이쪽으로 넘겨오고 얘를 다시 뒤로 해서 마이너스로 묶었어요. 그럼 이 형태가 뭐냐? 얘가 A고 얘가 B거든요. 결국 AX 마이너스 B 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미분했으면 어쨌든 똑같겠죠? 이거 미분해서의 솔루션은 우리가 앞서 구한 이 솔루션이랑 같을 테니까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가 솔루션이에요. 그럼 A가 자코비안이니까 자코비안 X0 자코비안은 어차피 매트릭스니까 A랑 똑같은 거고 A 트랜스포즈 A 자코비안의 트랜스포즈의 자코비안 X는 A 트랜스포즈 B 자코비안 X0의 트랜스포즈의 B B 그대로 써주면 되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리스트 스퀘어를 만족하는 솔루션은 얘를 이게 인버스 해주면 되니까 인버터블하다고 가정할 때 가정을 하면 그럼 자코비안 x0의 트랜스포즈 자코비안 제로 A 인버스 얘를 다시 전개해주면 자코비안 x0의 트랜스포즈 자코비안 x0 마이너스 얘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자코비안 x0의 트랜스포즈 f x는 얘가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이고 얘도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인데 얘는 그거의 인버스 얘는 그대로 그러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x0가 그대로 나오고 뒤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대로 쭉 써주면 제곱이야 x의 제로 x의 고지 제곱이야 인버스의 제곱이야 이런 솔루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결국 옵티마이즈 된 솔루션이에요. x를 리니어라이즈를 했는데 그러니까 fx를 리니어라이즈를 했는데 어디서? x0에서 x0를 리니어라이즈 한 상황에서 리니어 시스템이 됐으니까 그럼 리니어 시스템이 되었으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죠 리스트 스퀘어로. 그때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이 그 리니어라이즈 한 포인트에서부터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가우스 뉴튼이 나와요. 이번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가우스 뉴튼에 대해서 짚어봅시다. 널리니어한 펑션이 있어요. fx. 우리는 fx가 0인 데를 찾고 싶어요. 그럼 얘는 계속 리니어라이즈해서 0인 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가 x0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fx의 제로가 되겠죠? 여기에서의 리니어라이즈를 해요. 리니어라이즈를 하고 첫 번째 리니어라이즈. 리니어라이즈한 시스템이 생기면은 그 리니어라이즈한 시스템에서의 fx가 어떠한 형태로 리니어라이즈가 돼서 x제곱 플러스 이건 1차원이니까 f의 x의 이러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리니어라이즈하고 0인데를 찾으니까 어떤 값이 나왔어요. 그것을 x1이라고 합시다. 그럼 x1을 구했으면은 이제 x1에서의 리니어라이즈를 하죠. 여기가 x1이니까 f x1이 되는 거고 이번 fx1에서 리니어라이즈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x0에서 리니어라이즈를 했는데 이제 x1에서 리니어라이즈를 하면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서 이게 0인데를 찾아요. 그럼 x2가 나오겠죠? x2가 생겨요. 그럼 또 여기서 리니어라이즈 해요.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x0에서 시작을 해서 리니어라이즈를 해서 솔루션을 구하니까 리니어라이즈 된 시스템에서 솔루션을 구하니까 x1이 나왔어요. 얘를 다시 리니어라이즈해서 솔루션을 구하면 x2가 되겠죠. 이걸 또 리니어라이즈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리니어라이즈를 하고 xk에서 xk 플러스 1의 솔루션을 만들고 얘를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어느 순간 x의 k가 충분히 클 때 sk가 컨버지를 합니다. 수렴을 해. 이거는 원래 구하려고 했던 솔루션으로 수렴을 해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계속 반복해가지고 fx가 0인 값을 비슷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우스 뉴턴 메소드였어요. 도로스별도 설명을 했고 결국 여기에서의 시스템은 간단한 예시니까 fx가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fx가 이게 확장이 되어서 n차원에서 m차원으로 가는 형태로 확장을 하는 건데 결국 리니어라이즈를 했을 때는 이 fx에 대해서 리니어라이즈를 한 거니까 이 확장만 하면 똑같이 가우스 뉴턴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리니어라이제이션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죠. 원래의 시스템이 선형과 굉장히 유사하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리니어라이즈 모델은 원래 모델이랑 똑같으니까 x0에서 fx0를 잡고 여기에서 솔루션을 구한 x1은 그냥 글로벌 솔루션이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원래의 함수가 거의 선형과 유사하다라고 하면은 솔루션이 거의 근사해지는 거와 마찬가지고 뭐 y의 선형 모델이면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이터레이션이 많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다. 뭐 굉장히 복잡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리니어랑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갑니다. 그럼 이게 리니어라이즈된 모델이 틀다라고 할까요? 리니어라이즈된 모델이 0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우스 뉴턴은 기본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은 작동이 하지 않는 알고리즘이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여기로 리니어라이제이션 처음에 이니셜 솔루션을 잡으면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솔루션을 개수를 하고 거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x0를 잘 잡아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우스 뉴튼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를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x0를 기준으로 원래 함수 리니어라이저는 인식이 나왔고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 솔루션을 구한 게 x0에서 x1 솔루션을 구해요. 이 식으로부터. 그럼 x1에서 다시 리니어라이즈를 해요.
그리고 솔루션을 구하면 x2가 되겠죠. 가우스 뉴턴이랑 똑같습니다. x가 단순히 벡터로 변했을 뿐인 거고, 리니어라이제이션에서 이 자코비안이 매트릭스로 변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또 x2에서 리니어라이즈를 하고, 이걸 쭉 반복을 하면은 이게 수렴을 해가지고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이 방식이 기본적인 가우스 무슨 널리니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했어요. 이게 가우스 뉴턴이니까. 숙제로 돌아갑시다. 아, 버블 피팅이 아니라 서클 피팅이죠. 그럼 우리는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 데이트 포인트 xi, yi가 정해져 있을 때, 얘를 원으로 어프로키메이션 했을 때의 거리는,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에러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ABR, 원을 나타내는 파라미터를 찾는 게 우리의 오브젝티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벡터는 ABR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XI와 Y는 실제의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XI, YI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을 때 얘네들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의 방정식이 x-a제곱 플러스 y-b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면은 이 원의 방정식과 각자의 데이터 포인트의 실제 거리 오차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x에 대해서 ABR 파라미터에 대해서 원래의 에러 펑션을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결국 각자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편미분을 구해보면 원래의 식이 x i-a의 제곱 플러스 yi-a의 제곱에 2분의 1 마이너스 r을 a로 미분한 거니까 2분의 1 앞으로 빠져나오고 xi-a의 제곱 yi-a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안에 거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죠. 그럼 A에 관해서 미분하면 A에 관한 식만 봤을 때, 이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XI니까 A로 미분하면 2A 마이너스 2XI. 다시 잘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A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주면 거의 똑같은 형태잖아요. 생략을 하면 I 마이너스 A 그리고 R로 미분한 것은
원래 식이 얘는 R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실제로 숙제를 풀 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X는 A, B, R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X 제로를 랜덤하게 픽을 해줘야겠죠? 랜덤하게 픽을 해주는데 뭐 이왕이면은 최대한 근접치에 답의 근사치에 잘 픽을 해주면 좋아요. 그거에 대한 방법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근데 뭐 웬만한 문제에서는 큰 이슈는 없어서 아무렇게나 픽을 해도 됩니다. A, B, R을 픽을 했으니까 즉 A 제로, B 제로, R 제로를 픽을 했어요. 그럼 아까의 솔루션 X의 제로 첫 번째로 나오는 솔루션은 얘를 리니어라이즈 해가지고 만든 자코비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솔루션이 지금 A, B, R이 나왔다는 거겠죠? 이때 자코비안은 뭐가 되냐? 결국 이 A, B, R로 이렇게 F를 미분한 거가 자코비안이잖아요? 그래서 X0의 포인트에 대해서 얘는 시그마 F, 델타 F, 근데 얘 그레디언트들은 각자 여기서 나온 식들이고 얘네 1부터 n까지가 하나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포인트가 n개가 있다고 하면은 xi, yi가 있을 때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값을 넣어줘가지고 이 그레디언트 값들을 하나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으면 자코비안에서 뭐 fx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x1 솔루션 구하고 x1 솔루션 구하면은 x1에서 다시 자코비안 구해가지고 값 넣어줘서 x2 구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은 수렴을 해서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가중층으로 이터레이션을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충분히 큰 K에 대해서 XK가 이렇게 ADR이 나올 거고 이 ADR이 우리가 원하는 실제 솔루션이 될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숙제에서 하나 더 말한 게 LM, 레번버그, 말포더 알고리즘. 이것까지 하라는 게 숙제인데 결국 우리가 구한 솔루션은 x의 k 플러스 1은 x의 k에다가 아까의 그 식을 다시 쓰면 자코비안 x의 k 트랜스포즈 코비안 x의 k의 인버스 자코비안 x의 k 트랜스포즈 f x의 k 이 솔루션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x 솔루션 구한 게 ATAX 아니 원래 리니어 시스템에서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A 트랜스포즈 B.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잖아요. 근데 이거에서 티콘 오브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했었죠. A 트랜스포즈 A가 인버터블하지 않을 때 X는 A 트랜스포즈 A에다가 감마 I를 더해주고 인버스를 하고 A 트랜스포즈 B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코비안 트랜스포즈 자코비안이 인버터블하지 않을 때 자코비안 그냥 J로만 쓰겠습니다. 자코비안의 자코비안에다가 감마 I를 더해주는 상태. 이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면은 티콘 오브 레귤라이제이션을 하면은 그게 그냥 이게 LM 알고리즘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정교화를 했으니까 조금 더 수치적으로 안정성이 생기는데 왜 이 LM 알고리즘이 이렇게 작동이 되냐를 또 봐봅시다. 우리는 리니어라이제이션이 X가 우리가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는 포인트의 근처에서만 거의 유효하다는 걸 알아요. 즉, 우리가 원래 미니마이즈 하려고 했었던 함수가 이거였는데 여기에다가 대신에 하나 더 코스트 펑션을 추가해서 x가 x의 제로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x-x 제로를 빼준 값을 더해서 얘를 같이 미니마이즈를 합니다. 얘는 선형화했을 때 fx가 얘를 선형을 화제를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를 마찬가지로 다시 미분을 해서 코스트 펑션이 0인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조금 더 그냥 얘를 J로만 썼다고 했을 때 JX 마이너스 얘를 B, 얘를 C라고 합시다. JX 마이너스 B 트랜스포즈 JX 마이너스 G 플러스 감마 X 마이너스 C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C 이걸 0으로 미분을 하는 거니까 얘는 X 트랜스포즈 J 트랜스포즈 JX
B랑 C를 다시 가져오면 결국 코스트 펑션에서 X와 X가 옵티마이즈가 되는데 X가 옵티마이즈 되는 범위가 원래 리니어라이제이션 포인트로부터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이걸 같이 옵티마이즈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미분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주는데 그걸 보니까 결국 시콘 오브 레귤라이제이션이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훨씬 더 쉬울 텐데 결국 AX-B를 옵티마이즈 할 때 여기에다가 시콘 오브 레귤라이제이션은 X 스퀘어를 추가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우리가 처음에 J 매트릭스가 곱해질 때 여기에서 X에서 X0가 빼진 형태에다가 FX 얘 옵티마이즈, 원래 옵티마이제이션 함수가 이거였어요. 리니어라이즈 한 형태가 이거니까.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x가 x-x0가 된 것만큼 x가 x0 된 거를 빼준 거랑 대응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옵티마이즈 된 형태가 h-a의 gamma i가 더해진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냥 gamma i가 더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리니어라이즈를 하고 이코노블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웃으면서 할 때 그럼 이게 LM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딱 이 한 줄만 추가를 해주면은 LM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점검을 할게요. 이제까지 받아쓰기 열심히 하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리니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웠죠. 그레디언트. 이제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하나일 때였고 얘를 확장을 한 게 자코비안입니다. 이건 결국 데이터 샘플이 여러 개일 때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리니어라이즈 한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를 했어요. 그리고 이 3번을 반복을 하는데 이 방식이 가우스 뉴튼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다섯 번째로 리니어라이제이션은 x가 x 리니어라이제이션은 포인트의 근처에서만 리니어라이제이션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건데 이게 네번버그 마크들 알고리즘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 리니어라이제이션 파트가 해당되는 게 우리 그레디언트를 했던 게 여기가 리니어라이제이션이었고 코비안을 구한 게 이게 두 번째였고 리니어라이즈 한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를 하는 게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로 이걸 반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마우스 노튼이었고 서클 피팅은 하나의 일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넌리니어 오프마이제이션에 대해서 1시간 만에 공부를 해봤는데, 복잡해요. 계속 10밖에 증거를 안 해가지고, 이걸 복잡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바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스틱 한번 쭉 전개해보면서 보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고, 때를 하는데도 이거가 이해가 되면 그때 코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4시 6분이니까 4시 20분까지 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